당신의 돈과 마음을 지켜드리는 봄의 세무인 킹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막상 찾아보기는 어려웠던 주제 효도와 절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A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효도와 절세라고 하셨는데 딱 제 이야기 같아서 귀가 번쩍 트이네요. 그러신가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커서 그런지 네네. 대가족의 정겨움 같은 게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도 조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정서에도 참 좋겠다 싶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정말 이상적인 그림이네요. 어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효자로 사는 길이 세법의 세계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결혼 전에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집이 하나 있었고 부모님도 집이 한 채 있으셨거든요.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계셨군요. 네, 그런데 합쳐서 살다 보니 저희 집은 순식간에 2주택 가구가 된 거죠. 사실 몇 년 전에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저는 제가 당연히 1세대 1주택자인 줄로만 착각하고 집을 팔 뻔했거든요. 아찔했네요. 그게 아마 법이 바뀌기 전이었죠? 예전엔 합가 후 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5년이란 기간 제한 때문이었어요. 결국 저는 비과세를 받으려고 실제로 분가를 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그 집을 팔 수 있었습니다. 나름 세법 공부를 한다고 했음에도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더니 세법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한 거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에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분들께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사실 그와 비슷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최근에 아는 분이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에고, 매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간병도 하고 병원비도 마련할 겸 집을 팔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합가 상태라 세금 때문에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택한 방법이 네.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기는 위장분가였습니다. 마음이 참 아픈 사건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오히려 불법의 경계에 서게 되었네요. 맞아요. 그분은 위장분가 사실이 발각돼서 추징금을 받을까봐 아직 집을 팔지도 못하고 그저 전전긍긍하고만 계신 상태인 거죠. 효자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하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제가 명쾌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그런 걱정,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라는 아주 고마운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이름은 좀 어렵지만 고마운 제도라니 귀가 솔깃합니다. 조건이 까다롭진 않나요? 전혀요. 핵심 조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합가하기 전부터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즉, 따로 살았어도 두 분 다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합니다. 일단 각자 1주택자라는 게 시작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둘째, 합친 후 10년 이내에 10년이요? 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고생하셨던 5년에 비해 무려 2배로 늘어난 거죠. 와, 10년이라니 그 정도면 아주 여유롭네요. 그렇죠. 법 조항을 그대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시행령 제155조 제4항입니다. 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질문 있습니다. 만약에 합쳤다가 사정이 생겨서 잠깐 분가하고 몇 년 뒤에 다시 합치면 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럴 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최종 다시 합친 날부터 10년의 기회를 새로 드립니다. 이런 점만 봐도 위장분가는 정말 불필요한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혜택이 집을 팔 때만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나라에서 효도를 제대로 밀어주기로 했나봐요. 매년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정말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세금을 계산할 때 각각 별도의 세대로 인정해줘서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12억 원 공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재산세도 각각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5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제3항이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합가하기 전부터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합가로 인해 2주택이
즉 합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비과세를 받았을 상황이어야 하며 합가를 한 상태에서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됩니다. 둘째, 합가한 후 10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분가했다가 재합가하면 각각 동거 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합가했다가 9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분가 후 재합가한다면 최종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물론 이전 분가는 적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탓에 세무서에 집중 점검 대상이 되어 추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 궁금한 케이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해서 4년간 거주한 후 현재는 전세를 주고 저는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합가로 인한 1세대 2주택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본인도 1세대 1주택, 부모님도 1세대 1주택인 상황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이시고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신다면 합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핵심은 동거하지 않았다면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면 효도와 젖세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나라에서 효도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해뒀으니까요. 정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이제 당당히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세금 걱정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만 위장 분가 같은 위험한 선택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요건을 충족하여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로서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부와 비과세를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5항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주택 등 소유자와 그 합가한 자 각각 1세대로 본다. 따라서 종합소득, 부동산세, 12억 원, 공제금액, 판단 등을 적용할 때 각각 세대로 부와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재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 제3항 과세 기준을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법령의 명시가 없으며 통령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하는 경우 재산세를 과세할 때 각각 세대로 부와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을 판단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세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